1단계 선정도서 화약의 아버지 최무선. 사이언스 별에서 온 메시지. 팡팡. 우와, 정말 예쁘다. 멍멍. 우와, 하트 모양이다. 멍멍. 귀염둥이 까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아리 옆을 뛰어다닙니다. 까리는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사이언스 별에서 온 로봇 강아지입니다. 아리와 까리는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 축제를 보고 있어요. 삐용!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하늘 높이 솟아오른 폭죽이 터지면서 만들어내는 불꽃은 마치 마법의 나라에 온 것처럼 환상적이었어요. 아리는 신기한 불꽃 축제를 보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까리야, 폭죽은 어떻게 하늘 높이 올라 예쁘게 터질 수 있을까? 그건 화약의 원리 때문이야. 화약? 그게 뭔데? 과학 비타민, 화약의 원리.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어떤 충격이나 열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펑 터지면서 많은 가스와 열을 내뿜는데 이것이 화약의 원리예요. 이때 나오는 가스와 열은 짧은 순간에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 높이 그리고 아주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상과학 영화나 전쟁 영화에서 폭탄이 터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죠? 큰 건물이 불과 연기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비행기와 배가 상산조각 날 정도로 화약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답니다. 이렇게 폭발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어떤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종류를 화약이라고 부르죠. 예쁜 불꽃 축제를 위해 만든 폭죽이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든 무기 또는 달나라 탐험을 위해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도 모두 화약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까리의 목에 걸려있는 무지갯빛 방울 목걸이가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아리야, 사이언스별에서 메시지가 오고 있어. 네 손목시계를 열어봐. 아리의 손목시계에서 붉은 별 모양의 광선이 뻗어나왔어요. 붉은 광선 속에서 여왕님이 나타났어요. 안녕, 아리양. 까리도 안녕. 안녕하세요, 여왕님. 아리양, 악당 모르지롱 배짝이 마침내 음모를 꾸미고 행동을 시작했어요. 세계의 과학자들을 납치해 우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한국인 과학자 최무선이 위험해요. 최무선이 위험하다고요? 여왕님의 특명, 최무선을 구하라. 아리는 모르지롱 배짝이 왜 한국인 과학자 최무선을 납치하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최무선은 옛날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우주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였거든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과학 비타민, 화약의 발명. 화약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약을 처음 만든 사람은 중국인이었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인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약을 개발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바로 과학자 최무선입니다. 아, 그러니까 최무선이 우리나라 최초로 화약을 만든 분이구나. 정말 대단하다. 모르지롱 백작은 과거로 돌아가 화약을 개발한 과학자들을 모두 납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무선을 먼저 찾아가려는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화약을 못 만들게 하면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데 사용할 무기가 사라지게 되죠. 그때 지구를 침략해서 차지하려는 거예요. 아리는 여왕님의 설명을 듣고 나자 비로소 이해가 되었어요. 까리도 끔찍한 수학 공부가 힘들어질 때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날아가 수학을 만든 사람에게 수학을 만들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었거든요. 아리양, 시간이 없으니 어서 서둘러요. 까리가 옆에서 도와줄 거예요. 여왕님은 까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까리야, 아리양과 함께 한국의 과거로 가거라. 과학자 최무선을 꼭 보호해야 한다. 모르지롱 배짝이 먼저 도착해서 최무선이 화약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여왕님은 다시 한번 아리에게 일러주었어요. 아리양, 손목에 있는 붉은 별이 안내해 줄 거예요. 여왕님이 사라지고 아리의 붉은 별 손목시계에서 나온 빛은 까리의 무지갯빛 방울을 향해 뻗어나갔어요. 까리 방울에서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무지갯빛 광선들이 아리와 까리의 몸을 감싸며 하늘 높이 솟아올랐어요. 순간 아리와 까리는 둥둥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어디론가 빠르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리와 까리는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1325년으로 날아가다. 잠시 후 얼굴에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것을 느낀 아리가 눈을 떴어요. 아리는 언덕 위의 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어요. 아리는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까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리는 손목시계의 뚜껑을 열고 통신 단추를 눌렀지만 까리의 얼굴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떨어질 때 충격을 받아 손목시계의 접속이 잘 되지 않았어요. 아리가 만능 단추를 누르자 버섯 모양의 우산이 뿅 하고 나타나 비를 막아주었어요. 까리를 부르며 언덕을 내려가는데 아리는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당근 영양 캡슐을 먹어야겠어. 아리는 정신을 차리고 배낭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타임머신으로 시간여행을 할 때 심하게 흔들려서 어딘가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이를 어쩌면 좋지?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하지만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어. 최무선을 구하러 가야만 해. 아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멀리 보이는 마을로 향했어요. 마을의 모든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가 한 대도 없고 한복 차림을 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대신 민속촌에서 봤던 집들만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리를 눈여겨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는 투명 망토를 입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 여기가 바로 과학자 최무선이 살던 과거의 우리나라구나. 아리는 손목시계의 지식 검색 단추를 눌렀습니다. 고려시대 말엽인 1325년, 여기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영주, 지금의 영천이라는 곳입니다. 아리 나와라! 여기는 까리, 귀염둥이 까리다! 바로 그때 까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아리, 까리야 어딨니? 손목시계에서 별 모양의 화상 채팅 모니터가 튀어나오고 까리가 빙글에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바로 키득키득. 아리가 뒤돌아보니 바로 뒤에서 까리가 꼬리를 흔들고 앉아있었습니다. 아리는 까리를 들어올려 입을 맞추었습니다. 너 그러고 보니 귀에 호박꽃을 꽂고 있구나? 푸하하! 호박밭을 지나다가 냄새가 너무 좋고 예뻐서 나도 모르게 그만. 예쁘다고? 하하! 까리는 뾰로통해졌습니다. 아리 닮았다 뭐. 미안해, 장난이야. 그런데 너 어디 갔었니? 맞춰봐. 장난 그만해. 우리에겐 시간이 부족해. 아리는 점점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리야, 너 왜 그러니? 당근이 필요하구나. 응, 난 기운이 없어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아. 어서 최무선을 찾아야 하는데 어쩌지? 걱정 마, 이미 찾았으니까. 자, 내 꼬리를 잡고 따라와. 까리의 무지갯빛 방울이 반짝이는 순간 아리와 까리는 어느 기와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아리의 빨간 별 모양의 배낭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 배낭이다. 근데 배낭이 왜 여기 있지? 네 배낭 속에 들어있는 위치 추적 탐지기가 우리가 찾는 곳을 먼저 찾아온 거지 뭐. 아리는 배낭에서 당근 영양 캡슐을 꺼내서 맛있게 씹어 먹었어요. 아리는 순식간에 기운이 불끈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꼬마 최무선. 이 집이 정말 최무선의 집이야? 이제 곧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아기가 태어날 거야. 잠시 후 정말 우렁찬 사내아이의 울음소리가 담장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대문에 붉은 고추와 검은 수출, 엮은 금줄을 길게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른이 된 최무선을 찾아가지 왜 어린 시절의 최무선을 찾아가는 거야? 모르지롱 백작도 어른이 된 과학자 최무선을 납치하려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아. 최무선은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의 꿈을 키워온 꿈나무였어. 그러니까 모르지롱 백작이 그 꿈을 짓밟지 않도록 지켜줘야 하는 거지. 아리는 최무선의 어린 시절이 궁금해졌습니다. 아리야, 이제 최무선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살펴볼까? 까리의 무지갯빛 방울에서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리의 손목시계가 열리면서 모니터에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 이 아이가 바로 최무선이구나. 최무선은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였습니다. 설날 밤 어린 최무선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대궐 쪽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를 구경했습니다. 어머니, 저 불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어린 최무선은 불꽃놀이를 신기해하면서 어머니께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원리를 잘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무선에게 아버지는 불꽃은 화약을 터뜨려서 만드는 것인데 그 화약은 중국에서 가져온다는 것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화약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알 수 없었어요. 아리야, 화약은 최무선이 개발하기 전에 중국에 이미 있었잖아. 근데 왜 굳이 최무선이 화약을 개발하려고 한 거지? 그리고 왜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지 못했을까? 옛날에도 무르지롱 백작 같은 나쁜 악당이 있었던 건 아닐까? 최무선이 화약을 만들어야만 했던 사정이 있었지. 이제 1350년으로 떠나볼까? 화약을 만들게 된 이유를 알게 될 거야. 화약이 필요해.
모르지롱 백작은 마법 지팡이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검은 흙먼지가 바람에 날리면서 동그라미 안에 아리와 까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으하하! 아리와 까리가 날 방해하러 왔군. 으흐흐, 절대 당할 내가 아니지. 마법 지팡이를 톡톡 두드리자 모르지롱 백작은 금세 백발의 할머니로 변했습니다. 그때 아리와 까리는 타임머신에 1350년을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리와 까리는 바닷가 근처의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리는 재빨리 지식 검색 단추를 눌렀습니다. 1350년대에는 왜구가 전라도, 경상도 바닷가에 자주 쳐들어와 백성들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죽이기까지 하는 등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쇠무선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화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화약을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쇠무선은 과학기술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이미 먼 나라에서는 화약을 전쟁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려에서는 먼 나라에서 화약을 수입하여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약 만드는 법은 중국의 1급 군사 기밀이었기 때문에 최무선은 혼자 힘으로 알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리는 왜구가 미웠습니다. 최무선이 빨리 화약을 개발해서 왜구를 무찔러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까리야, 들었어? 악당 모르지롱 백작이 벌써 나쁜 일을 꾸민 것 아니야? 어떻게 하지? 아리와 까리는 허둥지둥 마을로 달려갔어요. 집은 불타고 백발의 할머니는 마당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아리와 까리는 투명 망토를 벗고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까리야, 방울을 흔들어. 응, 알았어. 그때 갑자기 아리와 까리는 검은 연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컬럭컬럭, 멍멍! 서서히 검은 연기가 걷히면서 하얀 구두를 신은 모르지롱 백작이 나타났어요. 으하하, 이 녀석들 잡았다. 모르지롱 백작이 아리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까리는 무지갯빛 방울을 흔들며 모르지롱 백작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순간 무지갯빛 방울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에 모르지롱 백작은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까리도 쓰러졌어요. 무지갯빛 방울은 빛을 잃고 서서히 검은 빛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악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리는 까리를 안고 최무선의 실험실로 빠른 시간에 이동하는 순간 이동을 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리는 까리를 세게 흔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까리는 꼼짝도 않고 누워있었어요. 아리, 까리야, 미안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지켜주지도 못하고. 아리의 두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리의 눈물이 까리의 가슴에 똑똑 맑은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까리야, 네가 다시 살아나기만 한다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히히, 뽀뽀도 해줄 거야? 까리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아리가 흘린 사랑의 눈물이 까리의 심장에 전해져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까리의 방울도 다시 무지갯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아리야, 빨리 최무선을 만나러 가자. 최무선은 원나라가 화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사하려고 송나라 사람이 쓴 무경총묘라는 책을 구했습니다. 최무선은 너무 기뻤습니다. 마침내 염초를 이용하여 화약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최무선은 염초를 만드는 방법을 몰라 화약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최무선은 여러 번 실험을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꼭 내 손으로 화약을 만들고 말겠어. 최무선은 염초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록 별 성과가 없었어요. 도리어 미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만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1372년 어느 날 그는 염초 기술자인 이원이라는 중국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원은 처음에는 화약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최무선의 후한 대접과 오랜 끈기에 감동하여 기술을 전해주었습니다. 최무선은 이원에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를 거듭하여 1373년 10월 마침내 화약을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우와, 결국 성공했구나. 아리야, 너도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금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야 해. 당연하지. 나도 대한민국의 꼬마 과학자 송아리라고. 아리와 까리는 과학자 최무선이 화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감동했습니다. 한편 모르지롱 백작은 마법 지팡이로 상처를 치료하고 나서 아리와 까리의 뒤를 쫓아 화통 도감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몰래 최무선이 만든 무기들을 훔쳐가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화통 도감이에요. 자, 화통 도감은 고려시대에 화약을 만드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에요. 최무선의 건의로 1377년에 설치하였어요. 까리야, 악의 힘이 강하게 느껴지는 걸 보니 모르지롱 백작이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 아리는 손목에서 반짝이는 붉은 별을 쳐다보았습니다. 침입자를 알리는 경고음이 삑삑거렸습니다.
그때 아리와 까리가 화통도감 안으로 얼른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화통도감 안에 쌓여있는 많은 무기들을 보고 입을 쩍 벌렸습니다. 우와, 이게 다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 무기야? 아리와 까리가 여러 가지 무기들을 살펴보며 신기해하고 있을 때 대장 군포 위에 앉아있는 회색 생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만은 하얀색이었습니다. 아리는 이 생쥐가 모르지롱 백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리가 변신 단추를 누르자 아리는 깜찍한 고양이로 변신했습니다. 야옹! 모르지롱 백작, 넌 이제 도간에 든 쥐야! 하하하! 자, 여기서 잠깐 과학 비타민 최무선이 개발한 무기. 최무선은 1377년에 설치된 화통도감에서 화약을 이용한 무기들을 개발했습니다. 오늘날 그 모양을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대포의 종류는 물론 신호탄, 화살, 그리고 로켓과 비슷한 것까지 발명했습니다.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 무기는 대장군포를 비롯하여 2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모르지롱 백작은 재빨리 쥐구멍으로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까리가 쥐구멍 앞에 버티고 서 있어서 달아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모르지롱 백작은 마법을 써서 검은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와, 신난다! 우리가 이겼다! 아리와 까리는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진포해전에 참전한 아리와 까리. 아리와 까리는 화통도감 안에 있는 무기들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궁금했습니다. 이 무기들을 정말 사용할 수 있을까? 아리와 까리는 1380년으로 순간 이동을 했습니다. 아리와 까리는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금강 하구에 도착했습니다. 금강 하구에 서서히 안개가 걷히자 500여 척이나 되는 외선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겁에 질려 산으로 도망가거나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최무선에게 왜구들을 물리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무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개발한 화약의 성능을 직접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배 100여 척의 화약 무기를 가득 싣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선들은 밧줄로 한데 묶여 마치 항공모함처럼 커다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큰 배는 처음이다. 최무선은 놀라면서도 오히려 외선들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윽고 최무선은 외선 가까이 다가가 화포에 화약을 넣고는 직접 불을 붙여 쏘아댔습니다. 쿵! 쾅! 외선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더니 500여 척의 외선들은 꼼짝없이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왜구들도 잔뜩 겁을 먹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고려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왜구가 우리나라를 침입하는 일도 점차 줄어들었답니다. 아리와 까리는 최무선이 만든 무기의 위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가 보이나 봐. 어떻게 하지? 아리와 까리는 아까 백발 할머니로 변신한 모르지롱 백작과 싸울 때 투명 망토를 벗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리와 까리는 자신들이 미래에 한국에서 오게 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최무선은 아리와 까리의 용기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최무선은 아리와 까리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화약을 만드는 방법이 담긴 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리와 까리는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이언스별 여왕님도 아리와 까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비법을 아들에게. 그 후에도 최무선은 화약을 만들고 무기를 개발하는데 10여 년의 세월을 바쳤습니다. 외구의 침입이 뜸해지자 조정에서는 화통도감을 없애버렸어요. 화통도감은 화약 무기를 개발하는 관청이잖아. 그런데 외구의 침입이 뜸해지면 전쟁에서 쓰이는 화약 무기를 많이 만들 일이 없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최무선은 관직에서 물러나 집에 머물면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화약 수련법과 화포법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화약 수련법을 전해주면서 부탁을 했어요. 이 책을 고이 간직했다가 해산이 크면 꼭 전해주시오. 최무선에게는 해산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해산은 겨우 9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1395년 최무선이 숨을 거두자 최무선의 부인은 남편이 남긴 유언과 함께 아들에게 화약 수련법을 건네주었습니다. 최해산은 이 책을 통해 열심히 화약 만드는 법을 익혔고 몇 년 후 공격용 화차를 만드는 등 화약 만드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아리와 까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 정말 힘들었어. 근데 난 궁금한 게 있어. 뭔데? 화약이 꼭 좋은 일에만 쓰이는 건 아니잖아? 전쟁처럼 나쁜 일에 쓰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화약을 악당들이 나쁜 일에 사용하지 않도록 막아야 돼. 화약은 지구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쿨쿨. 딸이야, 벌써 자는 거야? 잘자. 꼬마 과학자 아리는 조금 전에 만났던 최무선을 떠올리며 자기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꼭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초록별 지구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과학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책 속의 주인공 최무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무선은 1325년에 태어나서 1395년에 생을 마감하였어요. 최무선은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났어요. 뛰어난 개척정신과 실험정신으로 화약을 이용한 많은 무기를 개발한 과학자예요.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화약 연구의 길을 걸어 고려 말 외구를 물리치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그리고 책, 화약수련법, 화포법 등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정에 건의를 해서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을 이용한 무기를 만들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많은 업적들이 있고 1395년에 세상을 떠났네요. 우리 친구들, 화약의 아버지 최무선 재미있게 읽었나요? 커다란 업적을 남긴 위인들은 되게 어린 시절부터 꿈을 키우며 노력했어요. 최무선도 그랬죠. 어린 시절부터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며 열심히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약을 만들게 되었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꿈을 키우고 있나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